안녕하세요. 스트레스를 내 편으로 만드는 24가지 규칙 제1부에 이어서 제2부 12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한국감성에너지개발원 원장 여순모입니다. 자, 앞서서 소개해 드렸습니다마는 위너들은 스트레스를 건강하고 긍정적인 힘으로 만드는 24가지 규칙을 제시를 합니다. 그 중에 남은 12가지. 이 규칙들은 당신의 삶의 회복 탄력성을 도와줄 것입니다. 삶의 회복 탄력성. 좋은 에너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위너 하게 되면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위너, 우승자, 승자 또는 성공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간간히 위너들은 이렇게 말한다 라는 식으로 보도 셰르퍼가 쓴 바로 이기는 습관이라는 책에 나온 말들을 제가 절록해서 소개를 드리는 겁니다. 자, 12번째에 이어서 13번째. 모든 일을 즐기는 태도를 가져라. 일할 때 즐기는 태도를 가져라. 자, 이 즐기는 태도를 가진다는 말을 희동근면, 희자가 아주 기쁠 희자, 희동하는 마음. 움직일 동자가 우리는 노동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 대신에 여기서 제가 소개해드리는 희동, 기쁠 희자를 써서 희동하는 마음을 갖자. 모든 일을 즐기는 태도를 갖자. 참 좋은 말인 것 같아요. 일할 때 너무 어렵고 힘들게 무슨 이걸 강제 노역하는 식으로 생각하게 되면은 일을 하는 과정도 일에 대한 성과도 보람도 없죠. 자, 어쨌든 좋은 태도가 좋은 노력을 낳고, 참 좋은 말이네요. 좋은 태도가 좋은 노력을 낳고 기쁨이 찾아온다. 모든 일에 마음을 다해보라. 그러면 단순 반복적인 일에서도 좀 단순하고 좀 반복적인 거, 어찌 보면 단순하고 반복적인 일이 어떻게 돼? 좀 지겹기도 하죠. 늘 하는 일을 또 한다는 생각으로. 기쁜 마음을 가지게 되면, 즐거운 마음을 가지게 되면 반복적인 일에서도 재미를 찾을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요 14번째로 가볼까요? 휴식 시간을 지켜라. 야, 무슨 기계처럼 쉬는 시간도 없이 종일 일을 한다?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휴식 시간. 야, 이 군대 생활 해볼 때 생각이 나네요. 휴식 시간 너무 좋잖아요. 훈련을 받다 땀을 흘리면서 쉬는 시간. 하랑담배 연기 속에 하고 하랑담배 피면서 했던 그런 생각이 드는 휴식. 노동자들이 일하다가 쉴 때 땀방울 훔치면서, 그리고 새참 먹을 때 그런 기분이 드네요. 자, 휴식을 취할 시간이 없다는 생각이 든다면은 그때야말로 정말 휴식이 필요하다. 휴식을 취할 시간 없다. 내가 쉴 시간이 없어 라고 할 때 그때 생각이 들면은 아직 휴식을 해버려라. 그게 바로 시점에 도달한 것이니까. 그래서 휴식 시간을 잘 지키면은 오히려 더 효과 있는, 즉 오랜 시간 일을 해도 힘들지 않고 즐겁게 일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휴식 시간 꼭 만들어 지켜 봅시다. 자, 행동하라. 그리고 일의 방향을 조정하라. 자, 생각만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행동하고 그 행동을 통해서 일의 방향을 조정하게 된다. 그래서 생각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라. 적극적인 행동. 어떤 일에 대한 열중 이런 것들은 결국 마음에 달려 있겠죠. 자, 계획에 없던 일이 발생하는 것 또한 허용하라. 혹시 생각지도 않은 일이 생겨나게 되면은 그것도 허용을 하라. 이거 하면 안 되는데 왜 이게 내가 해야 돼? 이렇게 불평불만을 한다든지 자기 마음속에 벌써 부정적 싹이 트게 되면 힘들게 되겠죠. 항상 통제된 상태로 있고자 하면 스트레스의 부정적 측면이 활성화된다. 부정적 측면이 활성화된다. 일어난다 이 말이죠. 활성화된다는 거야. 스트레스가 일어난다 이 말이야.
너무 통제에 딱 돼가지고 기계적으로 움직이게 되면 그렇다는 얘기죠. 자, 여기서 행동하라. 다음에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을 때는 모든 예정된 활동을 종이에 적어보라. 종이에 적어보라. 자기 할 일이 많을 때는 종이에다 적어보라. 여러분, 종이에다 적어보세요. 생각보다 일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생각했던 만큼 어떻게 해야 할 일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제가 찰스 수압 법칙을 적용하면서 생활 속에 도입을 해갔었는데요. 하루에 할 일 6가지를 매일같이 잠들기 전에 적습니다. 내일 할 일을. 그리고 그 한 일을 저녁에 잠자리에 들면서 오늘 이 일을 했는가 하고 체크해보는 습관이 들어있는데요. 사실 5개 정도 적다 보면은 뭘 적을까 라고 할 정도로 할 일에 대해서 굵직하게 생각해보면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을 때는 뭡니까? 종이에다가 적어보라. 이거 아주 좋은 팁인 것 같아요. 자, 17번째, 누구에게 당신의 일을 넘겨줄 수 있을지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라. 내가 누구에게 일을 물려줄까? 넘겨줄까? 이거 한번 깊이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네요. 내가 하는 일을 누구에게 넘겨줄까? 그래서 의무와 책임을 넘겨주는 연습을 자꾸 해야 된다는 거죠. 저처럼 지금 누구에게 넘겨줄 생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나이라든지 시대, 세월 이런 것을 너무 무시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넘겨주는 연습을 하라. 뭘? 의무라든지 책임 같은 거. 책임을 회피하겠다는 그런 뜻은 아니다. 내가 의무를 저버린다든지 그런 것은 아니다. 그런 것은 아니다. 어떤 거? 넘겨주는 연습을 해야 되겠다. 다른 사람들에게도 실수할 기회를 주라. 참 재밌는 말이네요. 다른 사람에게도 실수할 기회를 주라. 그럼 그 사람은 그 일을 경험을 통해서 상사에 대하거나 내가 넘겨준, 즉 일을 넘겨준 그분에 대해서 일에 대한 중요성을 알게 되고 얼마나 열심히 살아왔는가를 또 뒤에 분들이 알게 되겠죠. 당신이 모든 일을 할 필요는 없다. 이 말을 제가 좀 들어야 돼요. 제 생활 속에서 보니까 그냥 내가 아니면 안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모든 걸 꼼꼼하게 자꾸 하는데 이거 이제 좀 생각을 바꿔야 되겠어요. 누구에게 책임을 넘겨줄 것인가. 그래서 제 2인, 3인 제가 하고 있는 일에 가치가 있다면 다른 사람에게 넘겨줄 준비를 하자. 이런 생각이 드네요. 고마운 생각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하루의 일부를 반복되는 일로 채워라. 이거 무슨 말일까? 반복되는 일상은 어떻게 내적 균형을 유지하도록 도와준다. 자, 반복되는 일상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 건강관리, 육체적 관리, 정신적 관리를 위해서 아침에 일어나면 세수를 하게 되고 밥을 먹게 되고 양치를 치게 되고 다른 사람을 만나게 되면 뭡니까? 인사를 잘하게 되고 인사를 통해서 인간관계가 더욱더 정확하게 가까이 가지게 되겠죠. 그런 것들이 하루하루 한 번, 두 번 쌓이면서 내적인 균형을 유지하도록 어떻게 도와준다 하는 얘기죠. 하루의 일부를 반복되는 일로 채워라. 자, 요 정도만 하면 이해를 하시고요. 19번째, 가끔씩은 아주 가벼운 사람이 되라. 자기 자신을 좀 가벼운 사람이 되라. 이 사람이 뭔가 더 버티고 있으면 모든 사람들에게 중요한 사람으로 자리한다라고 하더라도 너무 오랫동안 버티고 있으면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부담이 되고 본인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벼운 사람이 되라. 그래서 저는 이 가벼운 사람이 되는 방식으로는 웃음을 좀 가지고 대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네요. 좀 가볍게 처신하려고 하면 상대와 함께 웃음을 나누는 게 좋겠죠. 유쾌한 웃음으로 어떻게 심리적 스트레스를 날려버려라. 자, 유쾌하게 웃을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의 왕이 된다.
우와, 이 세상의 왕이 된단다. 뭐가? 미소, 웃음, 유쾌한 사람. 아, 끌끌끌 웃으면 좋겠지만 그리 않더라도 음, 미소를 띠고 또 때에 따라서는 다른 사람과 같은 생각을 할 때는 박장대소를 하고 또 간간히 웃어주는 그런 멋진 사람이 된다고 할 때 이 세상의 왕이 된다고 하네요. 왕이.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뭡니까? 웃음이 이 세상을 지배한다?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냥 개상하게 여상하게 말을 만들었나요? 아무튼 웃는 사람이 되자. 그래서 가끔 자기 자신을 가벼운 사람으로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자, 20번째는요. 당신이 성공지향형 인간이라면 가끔씩은 아무런 의도가 없는 행동을 보여라. 만약에 본인이 성공지향형 인간이라고 한다면은 가끔은 아무런 의도가 없는 행동을 보여라. 이거는 무슨 뜻으로 이렇게 했을까요? 의미 있는 행동만 할 필요는 없다. 가벼운 행동을 기꺼이 허용하라. 성공지향형, 저 양반은 성공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라고 했을 때 누군가가 표식화 시켜버리고 표적화 시켜버리면은 본인이 하는 일마다 다른 사람의 카메라 시선처럼 딱딱하게 느껴질 것이다.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자기 좀 가벼운 행동으로 다른 사람과 함께 하라. 그러면 좀 모든 게 윤활유가 이렇게 치리돼서 기계가 돌아가는 것처럼 잘 될 것이다. 이렇게도 한번 생각을 정리해 봅니다. 자, 그리고 21번째, 항상 외부와 연락이 닿아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버려라. 외부와 그 연락이 닿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휴대폰 같은 상황을 한번 볼까요? 휴대폰을 만약 가지고 갖지 않고 외출을 했다. 그럴 때 굉장히 답답하고 적막하고 또 아니면 뭔가 강박관념으로 이렇게 변하겠죠. 그래서 늘 외부와 연락이 닿아야 된다는 생각을 한 번씩 버려보라. 그렇게 될 때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게 될 것이다. 그래서 뭐 휴대폰을 꺼두는 것도 좀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지하철을 탔을 때 많은 사람들이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있는데 나는 휴대폰을 꺼내지 않고 휴대폰을 보는 사람들을 한번 힐긋힐긋 이렇게 둘러보게 되면 그 자체도 아주 여유 있는 행동이고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 휴대폰은 가끔씩만 켜 놓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하는데 아마 그럴 수 있을까요? 여기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뭐 장담은 못하겠지만 휴대폰을 가끔씩 한번 꺼두는 거 안 가지고 가는 것과는 다르겠죠. 전쟁터에 나갈 때 총알을 안 가지고 나간 사람과 총알을 가지고 가서 사람을 죽이지 않는다든지 전쟁을 하지 않는다든지 이거하고는 차원이 완전히 다르겠죠. 그래도 그런 마음과 유사하게 생각할 때 휴대폰을 가지고 다니면서도 가끔은 꺼두는 것도 중요하다. 자, 그리고 22번째, 자신을 위한 레크레이션 강사가 되라. 다른 사람들에게 즐거움과 신바람 나는 어떤 그런 일을 제공해 주듯이 자기 자신에게도 그렇게 해주는 강사가 되라 이 말이죠. 자, 시간을 내서 휴가와 연애, 참 좋은 말이죠. 휴가, 때에 따라서는 자기 연령에 따라서는 연애, 또 취미 활동을 하라. 시간을 내가 해야 돼. 그냥 닥치는 대로 해서는 그게 여가 생활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자,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투자하라. 그래서 자신을 위한 레크레이션 강사가 되어라. 이 말 참 재미있네요. 여러분,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자기 자신을 위한 레크레이션 강사가 되어 보십시오.
자, 그리고 23번째,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날을 정해놓고 지켜라. 멍 때리네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날 하나 정해놓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루 종일 아무것도 하지 않고 침대에서 빈둥거렸던 날이 언제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날이 있을까요? 1950, 3년, 4년, 5년, 6년, 7년 이때 태어나서 엄마 찌찌 먹고 그냥 자고 먹고 자고 울고 이렇게 했을 때 그거 말고는 없는 것 같아요. 자, 하루 종일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날 하나 정하자. 이거 재미있는 날이네요. 한번 빈둥빈둥 놀아보자. 이런 생각도 우리 생활 속에서는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겠죠. 자, 마지막으로 24번째. 모든 규칙을 지키려고 애쓰지 마라. 이걸 꼭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강박관념에 빠지지 마라. 애쓰지 마라. 딱 저를 두고 하는 것 같아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바로 침상체조, 그 다음에 묵경절규, 그 다음에 차크라, 이 세 가지만 해도 아침에 1시간 정도가 가버립니다. 뭐 한다고요? 제 자신을 빗대는 겁니다. 침상체조, 눈 뜨자마자 침상체조, 묵경절규, 어머니 아버지를 부릅니다. 아주 묵경, 우성발성으로. 그리고는 차크라를 합니다. 다음에는 이제 워킹을 하게 되고, 워킹을 하고 또 손자 손녀들에게 응원 메시지 내지는 응원 액션도 보내기도 하고요. 자, 이렇게 해서 모든 규칙을 너무 지키려고 애쓰지 마라. 이 세상에 가장 성공한 사람들은 그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도 24가지 규칙 중에서 앞서서 제가 소개한 것 중에서 몇 개밖에 지키지 못한다. 모든 규칙을 다 지키려고 애쓰지 말아라. 이런 메시지를 마지막으로 24편을 여러분께 소개를 드렸습니다. 일단 건강을 해친 대가로 온갖 상처를 견딘 대가로 얻은 성공과 성취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건 뭐 두말할 것 없죠. 건강을 해쳤는데. 그리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목표하는 삶은 안정과 평정, 균형을 갖춘 삶이다. 폭발적으로 그냥 어느 순간에 그냥 이벤트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흥이 아니다는 얘기죠. 목표가.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 목표가. 자, 건강을 해친 대가로 얻는 것은 뭡니까? 성공과 성취는 오래가지 못한다는 걸 꼭 기억하고 건강을 잘 지키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요. 휴식, 만족, 행복은 성공한 뒤에 얻는 부산물이 아니다. 성공을 꼭 하고 난 뒤에 따라오는 부산물이 아니다. 열심히 일하는 동시에 정신과 육체의 조화로운 건강을 도모하는 사람만이 성공의 길을 걷는 그 이유는 어떻게? 희생 위에 세워지지 않기 때문이다. 성공은 절대 희생 위에 세워지지 않기 때문이다. 자기 자신의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희생정신을 발휘한다고 하지만 육체, 정신을 희생해가면서 그 성공을 거두었을 때는 그것은 올바른 성공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 일 중에서는 수많은 사람들, 성공자들 중에서 그런 분이 가끔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위너들은 말합니다. 뭐라고? 성공자들은 말합니다. 뭐라고? 오늘날 성공하는 사람들 중 요가나 명상을 하지 않는 사람들을 찾아보기란 매우 어렵다. 요가와 명상이 비범한 능력을 선물해서가 아니다. 요가와 명상을 하라네요? 여러분, 휴식, 만족, 행복 뒤에 얻은 부산물이 아니라고 했는데 요가와 명상이 마음을 챙겨주는 데는 큰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요가와 명상이 어떤 걸 챙겨준다고요? 마음을 챙겨주는데 큰 도움을 주기 때문에 성공한 사람들은 뭘 한다고? 마음을 챙긴다. 마음 챙김. 즉 마인드풀니스. 그 대가들이다. 누가?
성공자들은. 이렇게 해서 24편을 훑어봤어요.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렸는데 이 글은 어디서 왔느냐? 바로 보도 셰프의 이기는 습관이라는 이 책에서 제가 75에서 82페이지 사이에 있는 것을 전록을 해 온 겁니다. 보도 셰프가 짓고 박성일이 옮긴 이기는 습관이라는 책. 이 부제에는 불가능을 뛰어넘어 최후의 승자가 된 사람들. 이 책에서 글을 퍼와 제 생각을 조금씩 보탰습니다. 여러분, 스트레스를 내 편으로 만드는 24가지 방법 소개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성공자들이 이야기하는, 위너들이 이야기하는 이 내용처럼 멋진 인생을 우리 살아갑시다. 지금까지 좋은 말씀을 다발다발 엮어드리는 남자 파워라인 앵커 였습니다.